혹시 이런 분 곁에 계셔본 적 있으십니까? 약속 시간보다 늘 조금 먼저 나와 있는 사람. 큰 소리를 내지 않아도 어딘가 든든하고 혼자 앉아 있어도 불안해 보이지 않는 사람.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런 분들은 나이가 들수록 얼굴이 점점 더 편안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왜 어떤 사람은 70이 넘고 80이 넘어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왜 어떤 사람은 평생 누구보다 바쁘게 살았는데도 은퇴 후에 갑자기 무너지는 걸까요? 왜 똑같이 늙어가는데 누군가는 점점 더 고요해지고 누군가는 점점 더 초조해지는 걸까요? 저는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을 지켜보며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주 조용한 차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대부분의 사람은 평생 모르고 지나갑니다. 하지만 한번 깨닫고 나면 남은 인생의 공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차이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려 합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드립니다. 오늘 5번째 이야기와 마지막 이야기는 꼭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그 안에 여러분의 노년을 바꿀 열쇠가 들어 있습니다. 제 나이가 이제 100년을 훌쩍 넘겼습니다. 그동안 참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젊어서 성공한 사람도 보았고, 늦게 빛을 본 사람도 보았습니다. 큰 부를 쌓은 사람도 보았고, 평생 가난했지만 누구보다 평온하게 눈을 감은 사람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저는 한 가지 사실을 점점 더 분명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노년을 결정하는 것은 돈도 아니고 자식의 성공도 아니고 심지어 건강만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평생 자기 삶의 속도를 어떻게 지켜왔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연구진이 60 이상 어르신 1200여 명을 7년 가까이 지켜본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에서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 나왔습니다. 늘 마음이 쫓기듯 살아온 분들은 같은 나이라도 혈압과 혈당이 더 불안정했고 잠도 더 얕았으며 우울감을 호소하는 비율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높았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자기만의 호흡을 지키며 살아온 분들은 나이가 들어도 마음이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자료를 보고 무릎을 쳤습니다. 제가 100년 동안 눈으로 본 것이 숫자로도 그대로 나타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6가지 이야기를 여러분께 차근차근 들려드리려 합니다. 첫째, 일찍 오는 사람은 왜 늘 평온해 보이는가? 둘째, 조급함이라는 감각이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무너뜨리는가? 셋째, 어떤 공간에 들어가기 전에 마음을 먼저 익힌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넷째, 시간을 사용하는 사람과 시간에 끌려가는 사람은 노년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다섯째,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 왜 노년의 행복을 좌우하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왜 어떤 사람은 평생 신뢰를 얻고 어떤 사람은 나이 들수록 사람이 멀어지는가? 이 6가지를 다 듣고 나면 여러분 마음속에 조용히 한 가지 질문이 떠오를 겁니다. 나는 지금까지 정말 내 시간으로 살아온 사람인가? 여러분,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야기부터 천천히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일찍 오는 사람은 왜 늘 평온해 보이는가? 저는 오래전부터 이것이 참 궁금했습니다. 약속 장소에 조금 먼저 도착한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급한 기색이 없습니다. 숨도 차지 않습니다. 괜히 주위를 두리번거리지도 않습니다. 휴대전화만 들여다보지도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대부분의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 성실한 분이구나. 예예, 바른 분이구나. 저도 젊을 때는 그렇게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100년 가까이 사람을 지켜보고 나니 그것은 단순한 성실함이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무언가였습니다. 세상에는 크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시간보다 먼저 움직이는 사람, 그리고 시간에 등을 떠밀리며 사는 사람입니다. 늘 급하게 뛰어 들어오는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미안하다는 말을 연거푸합니다. 옷매무새도 어딘가 흐트러져 있습니다. 숨은 거칠고 눈빛은 흔들립니다. 저는 그분이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건 결코 아닙니다. 다만 그 얼굴을 가만히 보면 이미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을 잠시 놓아버린 상태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자기 마음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시간에 쫓겨 반응하며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조금 먼저 와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 짧은 여유 안에서 이미 자기 호흡을 되찾고 있습니다. 마음이 제자리로 돌아와 있는 겁니다. 제가 구미에 살던 시절 조병철 씨라는 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분 나이가 69이었습니다. 평생 작은 철물점을 하며 자식 셋을 키워낸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병철 씨가 참 신기했습니다. 어떤 모임이든 늘 15분쯤 먼저 나와 있었습니다. 비가 오는 날도 몸이 편치 않은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번은 제가 물었습니다. 조 선생, 왜 늘 이렇게 일찍 나오십니까? 힘들지 않으십니까? 그러자 그분이 조용히 웃으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허둥지둥한 마음으로 소중한 사람을 만나고 싶지가 않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아, 이건 예의의 문제가 아니구나. 이분은 자기 마음의 상태를 스스로 지키는 사람이구나. 그 뒤로 저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얼마나 빨리 오는가 보다 그 사람이 얼마나 자기 호흡을 잃지 않는가를 먼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50을 넘기면서 저는 한 가지 공통점을 더 발견했습니다. 일찍 오는 분들은 다른 부분도 비슷했습니다. 가족과 대화할 때도 조급하지 않았습니다. 손주가 같은 질문을 3번을 물어도 짜증을 내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어 몸이 약해져도 마음이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은퇴 후에 찾아오는 그 허전함에도 통째로 잠식당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래 생각한 끝에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분들은 시간을 단순히 지키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삶의 속도를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지 않으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평생 무엇에 맞추며 살아왔습니까? 회사 시간에 맞췄습니다. 자식 시간에 맞췄습니다. 세상의 기준과 속도에 맞추며 살아왔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어느 순간 자기 마음의 속도가 어땠는지조차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은퇴를 하고도 제대로 쉬지 못합니다. 몸은 쉬는데 마음은 계속 어딘가를 향해 뛰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니 일찍 오는 사람의 진짜 비밀은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삶을 남에게 내주지 않으려는 조용한 몸부림에 가깝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부터 말씀드릴 두 번째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마 생각이 한층 더 깊어지실 겁니다. 왜 어떤 사람은 평생을 조급함 속에서 늙어가는지, 그리고 그 조급함이 우리 몸과 마음을 어떻게 갉아먹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일찍 오는 사람은 사실 조급해지는 그 감각 자체를 견디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냥 성격이 꼼꼼한 사람 아닌가요? 하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늦지 않으려는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마음이 무너지는 그 순간을 너무도 잘 아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급해지기 시작하면 이상해집니다. 우리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준비도 거칠어지고 말도 평소보다 빨라집니다. 마음의 여유가 사라집니다. 무엇보다 가장 무서운 것은 그 순간 자기 자신이 아니게 된다는 점입니다. 저는 그 표정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강연장에서도 보았고, 학교에서도 보았고, 중요한 가정 모임에서도 보았습니다. 허둥지둥 들어오는 사람은 이미 마음이 흐트러져 있습니다. 눈빛이 흔들립니다. 호흡이 짧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자기 의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시간에 떠밀려 반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찍 오는 사람은 바로 그 감각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미리 움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분은 급한 사람이 아니라 급해지는 자기 모습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인 겁니다. 여기서 잠깐 이 조급함이 우리 몸에 무슨 짓을 하는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기분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쫓길 때 몸 안에서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솟구칩니다. 쉽게 말해 긴장 호르몬입니다. 짧은 순간이라면 괜찮습니다. 위험을 피하라고 우리 몸이 켜는 비상등이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평생 마음이 쫓기며 산 사람은 이 비상등이 거의 꺼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연구자료에 따르면 만성적인 긴장 상태가 오래 이어진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혈관이 딱딱해지는 속도가 더 빨랐고 기억을 담당하는 뇌 부위가 더 빨리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평생의 조급함은 단지 마음만 지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을 실제로 더 빨리 늙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늘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얼마나 오래, 얼마나 깊이 쫓기며 살아오셨는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이 차이는 나이가 들수록 더 크게 드러납니다. 젊을 때는 다들 정신없이 삽니다. 회사 때문에 뛰고, 가족 때문에 뛰고, 먹고 살기 위해 뜁니다. 그래서 누가 더 쫓기며 사는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숨길 수 없는 것이 생깁니다. 그 사람이 평생 어떤 호흡으로 살아왔는지가 말투와 얼굴에 그대로 새겨집니다. 평생 천천히 호흡한 사람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조차 평온하게 자리를 잡습니다. 평생 쫓기며 산 사람의 얼굴에는 쉬고 있을 때조차 어딘가 긴장이 남아 있습니다. 다시 조병철 씨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 철물점 주인 말입니다. 한 번은 그분 가게에 손님이 한꺼번에 몰린 날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진땀을 흘리며 허둥댔을 겁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 와중에도 손님 한 분 한 분에게 같은 속도로 인사를 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천천히 보세요. 저는 옆에서 그 모습을 보며 또 한 번 배웠습니다. 아, 이분은 바쁜 상황에서도 자기 속도를 빼앗기지 않는구나. 상황이 급해도 마음까지 급해지지는 않는구나. 그날 저녁 제가 그 비결을 물었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님이 몰린다고 제가 같이 뛰면 손님도 불안해집니다. 제가 천천히 움직이면 손님도 천천히 마음을 놓습니다. 저는 그 말을 평생 잊지 못합니다. 자기 호흡을 지킨다는 것은 결국 곁에 있는 사람의 마음까지 지켜주는 일이라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혹시 요즘 마음이 자꾸 쫓기는 느낌이 드신다면 그것은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능력이 모자라서도 아닙니다. 그저 너무 오래 남의 속도에 맞춰 사느라 자기 호흡을 잠시 잃어버린 것뿐입니다. 다행히 호흡은 언제든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을 이야기를 이어가며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세 번째 이야기를 들으셔야 합니다. 사람이 왜 어떤 공간에 먼저 도착하려 하는지 그 안에 숨은 아주 깊은 이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일찍 오는 사람은 그 공간에
자기 마음을 먼저 익히는 사람입니다. 이 말을 조금 낯설게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평생 사람들 앞에 서보며 이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사람은 몸이 도착했다고 해서 마음까지 바로 도착하는 것이 아닙니다. 몸은 와 있어도 마음은 아직 바깥에 남아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급하게 들어온 사람은 금방 표가 납니다. 입은 웃고 있어도 어딘가 어색합니다. 말은 하고 있지만 마음은 아직 분주합니다. 방금 지나온 일이, 다음에 할 일이 머릿속에서 여전히 시끄럽게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조금 먼저 와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조용히 자리에 앉아 그 공간의 공기를 천천히 받아들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어떤 분위기인지,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 상태인지 그 흐름을 먼저 느끼고 자기 호흡을 거기에 맞춥니다. 저는 사람들 앞에 서는 날이면 늘 조금 먼저 도착하려 했습니다. 원고를 다시 보기 위해서만은 아니었습니다. 텅 빈 공간의 공기를 먼저 느끼고 싶었습니다. 빈 의자들 사이를 천천히 걸으며 오늘 어떤 마음으로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지 스스로를 가다듬고 싶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사람은 자기가 준비한 마음만큼만 상대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급하게 들어온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말을 들어도 마음에 깊이 남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평생을 서둘러 살아왔습니다. 결혼식도 서둘러 다녀옵니다. 장례식장도 정신없이 다녀옵니다. 가족을 만나도 우리 마음 한쪽은 늘 다음 일정에 가 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관계가 점점 얕아집니다. 함께 있는 시간은 분명 많았는데 정작 서로의 마음은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한 겁니다. 이것이 참 무서운 일입니다. 같은 집에서 수십 년을 살아온 부부가 정작 서로의 마음을 모르고 늙어가는 경우를 저는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몸은 늘 가까이 있었지만 마음이 도착한 적은 거의 없었던 겁니다. 저는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만나는 방식이 더 중요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젊을 때는 넘치는 기운으로 버틸 수 있습니다. 마음이 도착하지 않아도 에너지로 자리를 메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년에는 그 마음의 결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조급한 사람은 끝까지 조급합니다. 불안한 사람은 혼자 있을 때 더 흔들립니다. 그래서 일찍 오는 사람들은 단순히 시간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정돈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아주 크게 나타납니다. 같은 말을 해도 어떤 사람의 말은 편안하게 들리고 어떤 사람의 말은 이상하게 마음을 지치게 만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여기 작은 방법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어디를 가시든 도착하면 곧바로 말을 시작하지 말고 잠시만 숨을 고르십시오. 단 30초여도 좋습니다. 자리에 앉아 한번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어 보십시오. 그 짧은 순간에 여러분의 마음이 그 공간에 도착합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손주를 대하는 태도를 바꾸고 배우자를 대하는 태도를 바꾸고 결국 노년의 모든 만남을 바꿉니다. 자, 그런데 지금부터 말씀드릴 네 번째 이야기는 조금 더 깊고 조금 더 무겁습니다. 많은 한국의 어르신들이 은퇴 후에 갑자기 공허해지는 이유. 평생 누구보다 바쁘게 살았는데 정작 내 삶은 없었던 것 같다고 느끼게 되는 그 이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일찍 오는 사람은 시간을 사용하는 사람이지 시간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말은 단순히 시간 관리를 잘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훨씬 더 깊은 이야기입니다. 저는 살아오면서 참 많은 중년과 노년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는 누구보다 성실하게 산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가족을 위해 자기를 통째로 희생했습니다. 회사에서 끝까지 버텼습니다. 자식 공부시키느라 자기 꿈은 늘 뒤로 미뤘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쉼 없이 달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정작 은퇴 후에 무너지는 분이 많았습니다. 시간은 생겼는데 마음은 오히려 더 불안해집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쉬고 있는데도 쉬는 느낌이 없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바라던 자유로운 시간인데 그 시간이 짐처럼 느껴집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이 질문을 정말 오래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주 단순한 사실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그분들은 평생 자기 시간으로 살아본 적이 거의 없었던 겁니다. 회사 시간에 맞춰 살았습니다. 가족 시간에 맞춰 살았습니다.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과 속도에 맞춰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자기 삶의 호흡이 무엇인지 스스로도 모르게 된 것입니다. 평생 남의 시계를 보며 살았기 때문에 막상 자기 시계만 남았을 때 그 바늘을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를 모르는 겁니다. 젊을 때는 괜찮습니다. 바쁘니까 느끼지 못합니다. 정신없이 살다 보면 그 빈자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숨길 수 없는 순간이 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점점 늘어납니다. 일정도 줄어듭니다. 함께 일하던 사람들도 하나둘 자기 삶으로 돌아갑니다. 자식들도 저마다의 둥지로 흩어집니다. 그때 비로소 평생 미뤄두었던 자기 마음과 처음으로 정면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평생 남의 속도로만 살아온 사람은 바로 그 시간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더 불안해집니다. 괜히 더 바쁘게 움직이려 합니다. 이 모임, 저 모임을 기웃거리고 의미 없는 일이라도 만들어 손을 분주하게 합니다. 그런데도 마음 한구석은 자꾸만 허전해집니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65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 조사에서 은퇴 후 1년 안에 우울감을 강하게 호소한 분들의 공통점이 하나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돈이 많고 적음도 아니었고 병이 있고 없음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평생 자기만의 시간을 가져본 경험이 거의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반대로 평소에 혼자만의 시간을 자연스럽게 누려온 분들은 은퇴 후에도 적응이 훨씬 빨랐습니다. 같은 은퇴인데 누군가에게는 절벽이고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들판이었던 겁니다. 그 차이가 어디서 왔겠습니까? 바로 평생에 걸쳐 자기 시간을 사용해 본 경험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에서 온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너무 오래 참고 살아왔습니다. 자기 삶보다 책임을 먼저 배웠습니다. 내 행복보다 가족의 안위를 먼저 챙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배우며 자랐습니다. 물론 그것은 귀하고 아름다운 희생이었습니다. 그 시대에는 꼭 필요한 삶이기도 했습니다. 그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 헌신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 번쯤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남은 시간까지 계속 남의 속도로 살아야 하는가? 아니면 이제라도 내 호흡으로 살아가는 연습을 시작해야 하는가? 이 질문은 생각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다시 조병철 씨를 떠올려 봅니다. 그분이 72 되던 해에 마침내 철물점을 정리했습니다. 40년 가까이 매일같이 나가던 가게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다들 걱정했습니다. 저렇게 평생 일만 한 양반이 일을 놓으면
금세 시들어 버리는 거 아니냐고요. 실제로 그런 분들을 많이 봐왔으니까요. 그런데 조병철 씨는 달랐습니다. 그분은 가게를 정리한 다음날 아침에도 평소와 똑같은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차를 한 잔 우려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일을 놓으니 허전하지 않으십니까? 그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허전할 틈이 없습니다. 저는 가게를 할 때도 매일 아침 이렇게 차를 마시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시간만큼은 누구에게도 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일을 놓아도 제 시간은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평생을 누구보다 바쁘게 일한 분이 그 바쁜 와중에도 매일 자기만의 작은 시간 하나를 끝까지 지켜왔던 겁니다. 단 15분, 단 한 잔의 차였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시간이 평생에 걸쳐 쌓이고 쌓여 결국 그분을 무너지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은퇴라는 절벽 앞에서도 그분이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거창한 취미나 큰 돈이 드는 일이 아닙니다.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는 나만의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 10분이 여러분의 노년을 지켜줄 가장 든든한 기둥이 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어렵게 생각하실 것 하나도 없습니다. 첫째, 매일 같은 시간에 하는 작은 일 하나를 정해 보십시오. 아침에 차를 마시는 일도 좋고 저녁에 동네를 한 바퀴 걷는 일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같은 시간이라는 점입니다. 우리 몸과 마음은 반복되는 리듬 속에서 안정을 찾기 때문입니다. 둘째, 그 시간만큼은 휴대전화를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텔레비전도 잠시 꺼 두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안할 겁니다.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 겁니다. 하지만 그 어색함을 며칠만 견뎌보십시오. 어느 순간 그 고요한 시간이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됩니다. 셋째, 그 시간에 떠오르는 생각을 억지로 밀어내지 마십시오. 후회도 좋고 그리움도 좋고 작은 기쁨도 좋습니다. 그저 가만히 흘러가게 두십시오. 그것이 바로 자기 마음과 함께 있는 연습입니다. 여기서 잠시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일찍 오는 사람이 왜 늘 평온해 보이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분들은 시간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삶의 속도를 빼앗기지 않으려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조급함이라는 감각이 우리 마음뿐 아니라 몸까지 어떻게 더 빨리 늙게 만드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일찍 오는 사람은 급한 사람이 아니라 급해지는 자기 모습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어떤 공간에 들어가기 전에 자기 마음을 먼저 익힌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나누었습니다. 몸이 도착하는 것과 마음이 도착하는 것은 다른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는 방금 시간을 사용하는 사람과 시간에 끌려가는 사람의 노년이 얼마나 다른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으셔도 마음속에 무언가 조용히 떠오르는 게 있으실 겁니다. 아, 나는 평생 어떤 호흡으로 살아왔던가? 나는 내 시간을 단 한 번이라도 온전히 가져본 적이 있던가? 만약 그런 생각이 드셨다면 그것만으로도 오늘 이 이야기는 여러분께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후회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여든에도 아흔에도 바뀔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100년 넘는 세월 동안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아왔습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단 10분을 자기 것으로 만든다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이 다섯 번째 이야기가 오늘 전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어떤 사람은 혼자 있어도 평온하고 왜 어떤 사람은 평생 외로움을 손에서 놓지 못하는가? 그 깊은 비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노년의 행복이 정말 어디에서 오는지 그 핵심이 이 다섯 번째 이야기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 잠시 숨을 고르시고 마음을 편히 하신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일찍 오는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약속 시간보다 먼저 도착하면 반드시 혼자 기다리는 시간이 생깁니다. 누군가 올 때까지의 그 짧은 공백 말입니다. 그 시간이 어떤 사람에게는 참 불편합니다. 가만히 혼자 앉아 있는 것이 어색합니다.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괜히 휴대전화를 꺼내들고 의미 없이 화면을 넘깁니다. 시계를 자꾸만 들여다봅니다. 사람이 빨리 와주기를 초조하게 기다립니다. 그 짧은 혼자만의 시간조차 견디기 힘든 겁니다. 하지만 조금 먼저 오는 분들은 다릅니다. 그분들은 그 공백의 시간을 오히려 반갑게 맞이합니다. 조용히 창밖을 바라봅니다. 따뜻한 차를 천천히 한 모금 마십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을 가만히 바라보기도 하고 그날의 생각을 조용히 정리하기도 합니다. 누군가 오기 전까지의 그 고요한 시간을 이상하게도 아주 편안하게 받아들입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이 차이가 참 궁금했습니다. 똑같이 혼자 있는 시간인데 왜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이 형벌처럼 느껴지고 왜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이 선물처럼 느껴지는 걸까요?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이 차이는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이 하나둘 독립합니다. 평생 다니던 직장도 떠나게 됩니다. 늘 북적이던 집안이 어느 날 갑자기 조용해집니다. 함께 늙어가던 친구들도 하나둘 먼저 떠나기 시작합니다. 노년이란 어떤 면에서는 혼자 있는 시간이 점점 더 늘어나는 시기입니다. 이건 우리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은 그 고요함을 견디지 못합니다. 텔레비전을 온종일 크게 틀어 놓습니다. 정막이 무서워서입니다. 누군가에게 자꾸 전화를 겁니다. 받지 않으면 서운해합니다. 마음이 자꾸만 허전해서 그 빈자리를 무엇으로든 채우려 합니다. 그런데 채우려 할수록 더 허전해집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다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고요한 시간 안에서 마음이 차분하게 정리됩니다. 지나온 삶을 천천히 돌아보기도 하고 작은 일에서 기쁨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창밖의 햇살, 마당의 풀 한 폭이, 멀리서 들려오는 새소리, 그 작은 것들이 그분의 하루를 가득 채웁니다. 같은 정막인데 한 사람에게는 외로움이고 한 사람에게는 평화입니다. 저는 이 차이가 결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젊을 때부터 아주 조금씩 쌓여온 겁니다. 약속 장소에 조금 먼저 와서 조용히 기다리던 그 시간들, 누군가를 만나기 전에 자기 마음과 먼저 함께 있어 보았던 그 시간들, 그렇게 작은 시간들이 평생에 걸쳐 차곡차곡 쌓여서 마침내 혼자서도 무너지지 않는 힘이 됩니다. 혼자 있는 힘은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연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습은 지금 이 나이에 시작해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외로움과 혼자 있음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둘을 같은 것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것을 무조건 나쁜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혼자 있음은 그저 곁에 사람이 없는 상태일 뿐입니다. 외로움은 마음이 허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어도 사무치게 외로운 사람이 있고 온종일 혼자 있어도 조금도 외롭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겁니다. 외로움을 결정하는 것은 곁에 있는 사람의 숫자가 아니라 자기 자신과 얼마나 편하게 함께 있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깨달음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연구에서도 흥미로운 결과가 있었습니다. 60 이상 어르신들 가운데 혼자 있는 시간을 편안하게 보낼 줄 아는 분들은 그렇지 못한 분들에 비해 우울감과 불안감을 호소하는 비율이 눈에 띄게 낮았다고 합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가족과 함께 사느냐 따로 사느냐는 큰 차이를 만들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함께 사는 사람이 있느냐가 아니라 혼자 있을 때 스스로의 마음을 다독일 줄 아느냐였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짜 외로움은 곁에 사람이 없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사이가 멀어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노년의 행복과 아주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도 쉽게 불안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상대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안에 빈자리를 상대가 채워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괜히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침묵이 무서워서 억지로라도 분위기를 채우려 합니다. 상대가 조금만 무심해도 크게 서운해합니다. 곁에 있는 사람을 자꾸 붙잡으려 합니다. 그런 마음은 본인도 지치고 곁에 있는 사람도 지치게 만듭니다. 하지만 혼자 있어도 편안한 사람은 다릅니다. 그런 분은 누군가와 함께 있는 시간 자체를 더 소중하게 느낍니다. 상대에게 무언가를 채워달라고 매달리지 않습니다. 그저 곁에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고마워합니다. 침묵이 흘러도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함께 말없이 차를 마시는 그 시간조차 편안하게 누립니다. 그래서 이상하게도 그런 분 곁에 있으면 마음이 참 편안합니다. 무언가를 빼앗기는 느낌이 없습니다. 그분의 조용한 여유가 곁에 있는 사람에게도 그대로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그런 분을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혼자 있는 힘은 어떻게 기를 수 있을까요? 제가 100년 넘게 살며 터득한 방법을 몇 가지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루에 단 10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텔레비전도 끄고 휴대전화도 내려놓고 그저 가만히 앉아 계셔 보십시오. 처음에는 1분도 길게 느껴질 겁니다. 손이 자꾸 무언가를 찾을 겁니다. 괜찮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자기 자신과 멀어져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며칠만 견디면 그 10분이 점점 편안해집니다. 둘째, 혼자 있을 때 떠오르는 마음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후회가 떠오르면 후회하는 대로, 그리움이 떠오르면 그리워하는 대로 그저 흘려보내십시오. 그 감정들을 억지로 누르려 하면 오히려 더 커집니다. 가만히 바라보고 흘려보내면 신기하게도 마음이 점점 가벼워집니다. 셋째, 혼자만의 작은 즐거움을 하나 찾아보십시오. 화초를 가꾸는 일도 좋고, 옛 사진을 정리하는 일도 좋고, 라디오를 들으며 차를 마시는 일도 좋습니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누가 보지 않아도 내가 좋아서 하는 일. 그것이 바로 혼자 있는 시간을 채워주는 가장 따뜻한 친구가 됩니다. 넷째,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다정해지십시오. 우리 어르신들은 평생 자신에게 너무
엄격하게 살아오셨습니다. 우리는 늘 부족하다고, 더 잘했어야 했다고 스스로를 다그치며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그러지 마십시오. 혼자 있는 시간에 스스로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 보십시오. 그동안 참 애썼다, 잘 살아왔다, 이만하면 충분하다, 이런 말을 자기 자신에게 해주십시오. 처음에는 쑥스러우실 겁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과 사이가 좋아지면 혼자 있는 시간은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편안한 시간이 됩니다. 다시 조병철 씨가 떠오릅니다. 그분의 부인이 먼저 세상을 떠난 뒤의 일입니다. 40년을 함께 산 사람을 떠나보낸다는 것이 얼마나 큰 정막이겠습니까? 주변에서는 다들 그분이 무너질까봐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매일 아침 차를 2잔 우렸습니다. 한 잔은 자기 앞에, 한 잔은 빈 맞은편 자리에 놓았다고 합니다. 그러고는 조용히 부인과 대화하듯 그 시간을 보냈습니다. 누군가는 그 모습을 보고 안쓰럽다 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분은 혼자가 된 그 정막마저도 자기만의 방식으로 따뜻하게 채울 줄 아는 분이었던 겁니다. 평생 자기 마음과 함께 있는 연습을 해온 사람만이 가장 큰 상실 앞에서도 그렇게 단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노년의 행복은 곁에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에서 오지 않습니다. 자식이 몇 명인가, 친구가 몇 명인가, 그것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진짜 행복은 우리가 혼자 있는 시간에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데서 옵니다. 그 단단한 뿌리가 있을 때 비로소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도 더 깊고 더 따뜻해집니다. 그러니 부디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이야말로 여러분이 자기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만 남았습니다. 어쩌면 오늘 전체 이야기 가운데 가장 깊고 가장 마음에 오래 남을 부분일지도 모릅니다. 왜 어떤 사람은 평생 사람들의 신뢰를 얻고 왜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사람이 멀어지는가? 그 차이의 시작도 놀랍게도 아주 작은 시간의 태도 안에 숨어 있습니다. 부디 이 마지막 이야기까지 함께 해 주십시오. 마지막 6번째 이야기입니다. 일찍 오는 사람은 상대의 마음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평생 사람들의 신뢰를 얻는 사람과 나이 들수록 사람이 멀어지는 사람을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나보다 먼저 약속 장소에 와서 나를 기다려 주었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말로는 표현하지 않아도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런 느낌이 듭니다. 아, 이 사람이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구나. 나를 기다려 주었구나. 그 작은 행동 하나가 말보다 훨씬 더 깊게 마음에 새겨집니다. 일찍 온다는 것은 단순히 시간을 지키는 일이 아닙니다. 상대가 도착했을 때 허둥대지 않고 편안하게 맞이하고 싶다는 그 마음의 표현입니다. 상대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그 작은 행동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겁니다. 저는 100년 넘게 살며 평생 신뢰를 잃지 않은 사람들에게서 한 가지 공통점을 보았습니다. 그분들은 큰 일에서만 신의를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주 작은 일에서 한결같았습니다. 약속 시간을 지키는 일, 한 번, 한 말을 끝까지 지키는 일, 곁에 있는 사람을 조급하게 대하지 않는 일, 이런 작은 것들이 평생에 걸쳐 쌓여서 결국 그 사람에 대한 깊은 신뢰가 됩니다. 사람의 신뢰란 한 번의 큰 사건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수천 번의 작은 순간이 쌓여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순간들은 거의 언제나 상대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느냐 아니냐에서 갈립니다. 반대로
나이가 들수록 사람이 멀어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나쁜 사람이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평생 자기 마음이 급하다 보니 곁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여유가 없었던 겁니다. 늘 자기 이야기가 먼저였습니다. 상대가 말할 때도 다음에 자기가 할 말을 생각했습니다. 약속에 늦어도 미안한 줄을 잘 몰랐습니다. 그렇게 작은 무심함이 쌓이고 쌓여 사람들이 조용히 곁을 떠나간 겁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그 이유를 모릅니다. 왜 나이가 들수록 외로워지는지, 왜 사람들이 점점 멀어지는지를 모릅니다. 그 시작이 아주 작은 시간의 태도였다는 것을 끝내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여기서 저는 아주 따뜻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대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일은 결코 나를 희생하는 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평생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며 사셨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먼저 생각한다고 하면 또 나를 버리고 남을 위해 살라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진짜 신뢰를 얻는 사람들은 자기를 잃으면서 남을 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 마음이 단단하고 평온했기에 곁에 있는 사람의 마음까지 헤아릴 여유가 있었던 겁니다. 자기 호흡을 지킬 줄 아는 사람만이 남의 호흡도 살필 수 있습니다. 자기 마음이 쫓기는 사람은 남의 마음을 들여다볼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니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로 이어집니다. 내 마음을 먼저 돌보는 것이 결국 곁에 있는 사람을 가장 잘 사랑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조병철 씨가 세상을 떠나던 해의 이야기를 끝으로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분이 떠났을 때 그 작은 시골 마을에 정말 많은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대단한 부자도 아니었고 높은 자리에 오른 분도 아니었습니다. 평생 철물점을 하며 조용히 살아온 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먼 길을 마다 않고 사람들이 찾아온 겁니다. 한 연세 지긋한 어르신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양반은 40년 동안 단 한 번도 나를 기다리게 한 적이 없었어요. 늘 먼저 와서 웃으며 맞아 주었지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평생에 걸친 그 작은 한결같음이 결국 한 사람의 마지막을 이토록 따뜻하게 만든 겁니다. 거창한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매번 상대를 먼저 생각하며 조금 일찍 도착했던 그 마음이 평생 쌓여 그분의 노년을 신뢰와 사랑으로 가득 채운 겁니다. 자, 이제 오늘의 긴 이야기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6가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첫째, 일찍 오는 사람은 시간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삶의 속도를 빼앗기지 않으려는 사람이었습니다. 둘째, 그분은 급한 사람이 아니라 급해지는 자기 모습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급함이 우리 몸까지 더 빨리 늙게 만든다는 것도 함께 보았습니다. 셋째, 어떤 공간에 들어가기 전에 자기 마음을 먼저 익히는 사람이었습니다. 몸의 도착과 마음의 도착은 다른 일이었습니다. 넷째, 평생 남의 시간만 따라 살지 않고 단 10분이라도 자기 시간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작은 시간이 은퇴의 절벽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기둥이 되었습니다. 다섯째,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고요함 속에서도 자기 자신과 다정하게 함께 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째, 자기 마음이 단단했기에 곁에 있는 사람의 마음까지 먼저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100년이 넘는 세월을 살아오며 결국 인간의 품격은 아주 작은 순간에서 드러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누군가는 평생 누구보다 바쁘게 살았는데도 노년이 되어서까지 마음이 쉬지를 못합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조용히 차 한 잔을 마시는 모습만으로도 곁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듭니다. 그 차이는 거창한 성공이나 큰 재물에서 오지 않았습니다. 평생 자기 삶의 속도를 어떻게 지켜왔는가, 바로 거기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이 호흡은 지금 이 나이에 시작해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여든에도 아흔에도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 내일부터는 단 몇 분이라도 조금 먼저 살아보십시오. 조금 먼저 일어나 보십시오. 조금 먼저 숨을 고르십시오. 누군가를 만나기 전에 조금 먼저 도착해 자기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십시오. 그 짧은 몇 분이 여러분의 얼굴을 바꾸고 노년의 공기를 바꾸고 남은 인생의 깊이를 바꾸게 됩니다. 거창한 결심은 필요 없습니다. 그저 오늘 차 한 잔을 천천히 마시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남으셨다면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 가운데 가장 마음에 남은 단어가 있으셨다면 댓글에 꼭 남겨주십시오. 여유도 좋고 내 속도도 좋고 고요함도 좋습니다. 혹은 저는 아직도 시간에 쫓기며 살고 있습니다. 이 한마디도 괜찮습니다. 그 솔직한 한 줄이 비슷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가족이나 오래된 친구 한 분에게 조용히 전해 주십시오. 특히 요즘 마음이 많이 지쳐 있는 분, 은퇴 후에 자꾸 허전함을 느끼는 분, 평생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는데 정작 마음 둘 곳이 없다고 느끼는 분이 곁에 계시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작은 힘이 되어 드릴지도 모릅니다. 앞으로도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이듦에 대해,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해, 외로움과 행복에 대해 천천히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않도록 곁에 머물러 주십시오. 다음 영상에서는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가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진짜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아마 그 이야기도 지금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들 것입니다. 오늘 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부디 오늘 하루도 조금 먼저, 조금 천천히 살아보십시오. 건강이 행복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